네, 7월 23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이후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방미 기간 동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5당 원내대표와 함께 미의회 상하원 지도자를 모두 만났습니다. 또 트럼프 정부 로스 상무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도 다각적으로 만났습니다. 양국 간의 한반도 비핵화와 굳건한 한미 동맹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특히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을 만나서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확대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 이미 트럼프 정부와 FTA 재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만큼 232조를 다시 추가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는 그런 강력한 입장을 5당 원내대표들과 함께 미 상무부 로스 장관에게 전달함으로써 앞으로 이 문제가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굳건한 한미 동맹의 깃털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도 또 진정한 한반도 평화도 있을 수 없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제 실무적인 프로세스에 들어간 만큼 이제부터는 미북 양측 간 협상이 혹시라도 우리의 안보 이익을 훼손하거나 안보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식 일정 거의 마지막 점에 USIP 주최 한반도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서 약 8분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만 그중에 빅터 차 교수의 그 고언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깊은 말씀이라서 일부 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현재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애교로 끌어가고 있다. 트럼프는 애교를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CVID에 훨씬 못 미치는 합의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고 또 승리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평화협정을 이야기하고 미군 철수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이런 상당한 우려에 섞인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애교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빅터 차 교수의 입장이 우리 5당 원내대표의 마음을 상당히 한반도 비핵화에 또 한반도 평화에 들떠있는 한국민들에게 생각하는 바가 큰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귀국하고 보니까 살인적인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최대 전력 수요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는 정부는 공급을 늘리는 방향이 아니라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력 수급 관리에 나서려 하고 있지만은 이 찌는 무더위에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 하나 제대로 켜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외와 계층 간 에너지 격차를 고려하면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방향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다시 한번 숙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후반기 원구성과 함께 에너지 대책 특위를 자유한국당이 맡게 되었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 산하가 마음대로 파헤쳐지고 이 정권의 특정 인사가
태양광 패널 사업 등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의 핵심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호수 저수지에 태양광 패널이 웬 말입니까? 값비싸고 오염물질과 미세먼지를 더 많이 내는 석탄 LNG 발전을 최대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효율적이고 안전한 멀쩡한 원전은 왜 중단하고 왜 걷어차는 것인지, 그렇게 하고 사우디 원전 20조짜리 수주하겠다는 그 말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이 찌는 듯한 무더위에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반성하고 에너지 수급 정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해병대장으로 연결식이 치러지는 순직 장병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명확한 사고 원인이 신속하게 규명되어야 하겠지만 기체 결함과 정비 불량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런 후진적 참사가 되풀이되어야 하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발 비용만 1조 3천억을 들인 명품 헬기라고 군 당국이 자랑해온 수리온을 기반으로 개조된 마리온 헬기에서 빚어진 참사인 만큼 수리온 개발 과정이나 마리온 개조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다시 한번 철저히 되짚어 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런 와중에 연이어 실언에 망언만 쏟아내고 있는 송영무 장관에게도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은 의식의 반영입니다. 경솔하고 부주의한 언행이 반복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이른바 이재명 조폭 연루설이 세간의 화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형수 욕설과 김부선 불륜 스캔들에 이어 이번에는 국제 마피아라는 조폭 연루설까지 이재명 지사를 둘러싼 끊이지 않는 파란만장한 의혹들에 해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이쯤 되면 도대체 진실을 무엇인지 특검이라도 해야 할 지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지사는 거대 기득권의 이재명 죽이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형수 욕설도 김부선 스캔들도 조폭 연루설도 모두 아니땐 굴뚝이 아니었던 만큼 변명으로 일관하려 할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도 자신들이 기억하고 마음먹은 일들에 대해서는 수십 년 전의 일도 끄집어내서 철저하게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수사를 그렇게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직 민주당의 경기도 지사에 대한 이런 국민적 지탄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분명히 깊게 성찰해야 할 시간입니다. 끝으로 드루킹 1심 선고, 추가 기소된 혐의와 반드시 병합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획범 특검팀이 드루킹 일당의 인터넷 댓글 조작 건수가 22만 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앞서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16,000건의 1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내일 모레 25일로 예정되어 있는 드루킹 1심 선고가 기존에 기소된 댓글 16,000건에 대한 업무 방해 혐의로만 재판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이 사건은 사건 자체가 인지되고도 실시되면서 관련 증거가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인멸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부실 수사와 넉장 수사로 논란이 되어 왔던 사건이라는 점을 간간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정의당과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조직적인 반대에 부딪혀 특검 또한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성사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에서 드러난 실체보다
여전히 감춰지고 가려진 진실이 더 크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성역 없는 드루킹 특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재인 정권은 각별한 협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드루킹 특검 수사가 왠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 이 국민들의 관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깊게 생각하는 아침입니다. 감사합니다.